안녕하세요. 시알재단 이사장이자 찐소리 쓴소리의 김원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선 누가 후보로 나와야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역대 정치 컨설턴트를 다 합쳐도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박성민 대표의 말을 잠깐 인용한 뒤에 차기 대통령 지지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가 될 만한 국민의힘 후보군에 관해 논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여러 방송에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무식한지 무식한 척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여론조사 결과를 뻔뻔하게 일면 톱 내지는 정치면에 실어 여론을 조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시알재단은 박성민 대표의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에 의한 여론조사는 단지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인데 마치 여론조사가 절대 진리를 얘기하듯 보도하는 태도에 저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박성민 대표가 말하듯이 출렁대는 번지점프 현상에 불과합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에는 지지도가 그냥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151표로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호영 치안정감이 뻘짓을 하자 윤통에 대한 여론조사 지표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로 한다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무렵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까지 가세하여 사뭇 착시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설왕설래 끝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10배나 많은 11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돼서인지 경호처의 한남 산성은 2시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열흘씩 수사하는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서서히 떨어질 겁니다.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후에 두 번째 정점에 이르면 다시 하강하는 이치와 똑같지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일로 살짝 튀어오르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패턴을 반복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서서히 잊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윤 대통령은 내란죄 미수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다시 주목을 받게 되겠지만 그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는 없을 테니 번지 점프는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박성민 대표는 정당 지지도를 보지 말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이 55%를 넘으면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고 정권 재창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55%를 넘으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걸 박성민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 박성민 가설이라고 명명했다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박성민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김동현, 김경수 등을 줄 세워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1대1로 가상대결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저와 CR재단은 이것도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대표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의 지지도를 합하면 3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식이나 나올 수는 없을 테고 자체 경선을 통해 한 명만 나오게 될 것이니 박성민 대표의 말처럼 1대1 가상 대결을 살펴보는 게 향후 전국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 더 현명한 태도로 여겨집니다. 최근 들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3%를 기록하며 국민의힘 후보군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말까지는 김문수 장관의 이름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여론조사 기관이 이름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치가 요동친다는 것이니 박성민 대표의 말대로 여러 후보군을 줄 세워 지지도를 묻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가정 아래 진소리 쓴소리만의 1대1 가상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는 홍준표의 필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말도 재밌게 잘하고 순발력도 있지만 이미 구시대 인물입니다. 조갑재 대표가 제시하는 정치개혁, 시대개혁, 문화개혁을 이끌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하는 국회의원 192석을 진두지휘하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나은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 오세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오세훈의 필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배우 뺨치는 외모를 가진 꽃미남이지만 지난 세월 소모전을 너무 많이 해서 참신한 맛이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명태균 씨의 핸드폰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니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 안철수는 어떨까요? 안철수 의원은 그런대로 괜찮은 정치인이지만 너무 자기 고집이 세고 대통령병에 걸려 있다는 세평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 필패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2017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대통령이 돼야 했습니다. 그게 어려웠다면 자신이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홍준표와 유승민의 킹메이커를 자임하면서 자신의 몸집을 키웠어야 했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하는 볼멘 소리와 독일에서의 하프 마라톤 완주는 안철수라는 괜찮은 정치인을 비전과 소명의식이 없는 정치인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간철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추진력과 박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정치에 대한 평정심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부친의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원직을 스스로 던졌던 윤희숙 의원 말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는 그녀도 대통령 후보로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이 아버지를 대신해 멍에를 짊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3법에 반대했던 자신의 연설에 책임지는 동시에 가친의 실수를 덮어버리는 고육지게를 썼다고 봅니다. 어쩌면 국회의원 딸을 두는 바람에 부동산도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하게 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 김어준 씨는 윤 의원이 친정아버지라는 말을 썼다고 조롱했지만 윤 의원의 돈이 부동산 매입비에 섞여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건 단순한 말실수에 불과했다고 저는 봅니다. 각설하고 저는 윤희숙 의원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윤희숙 의원은 서울대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KDI에서 재정 및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일했던 경제통입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시리즈와 지역화폐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다면 국민으로서는 금상첨화의 기회를 맞게 되는 셈이죠. 부자들을 억눌러 대동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옳은지 아니면 물가와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윤희숙 의원의 말이 맞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도 세대마다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테니 경제 정책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이쯤에서 그치겠습니다. 제 관점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나름의 책임감도 있고 도덕성도 갖춘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로남불의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이준석 의원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보시는 정규재 주필에게 윤희숙 의원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언론의 이름을 올렸다 내렸다 했던 정치인들보다는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참신한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봄직하지 않겠냐고 제언해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막강해서 아쉽게도 참신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윤희숙 전 의원에게 줄을 선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윤희숙 전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저의 소중한 한 표를 그녀에게 행사할지는 아직도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주의자가 아니랍니다. 다만 네거시 미디어와 여론조사 기관들의 하마평에 오르지 않는 사람으로서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좋은 정치인도 있다고 말하려는 것뿐입니다. 진솔이 쓴소리 시청자 여러분도 여러 관점에서 윤희숙 전 의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 의원이 웰빙 정당인 국민의힘을 진짜 보수 정당으로 개혁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영부인 열전이란 제목으로 방영된 8간 시리즈에 대해 많은 시청자께서 호평을 보내주셨습니다마는 연속적으로 촬영하기에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8간 가운데 나머지 6개는 시의적절하게 시간을 두고 촬영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맞상대는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오늘의 진소리 쓴소리를 애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